443m 상공에서 떨어지는 동전 한 랩. 시속 300km로 가속되어 당신의 머리를 관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는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동전이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도시 전설의 진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 아래 난간을 보면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지거든요. 수많은 동전들이 쌓여 있는데 이건 관광객들이 던진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호기심에 동전을 던져버리죠. 그들이 살인자는 아니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먼저 기본적인 물리학부터 살펴볼까요? 동전 하나의 무게는 대략 2.5g 정도입니다. 이건 총알 무게의 4분의 1에서 절반 수준이죠. 만약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계산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인 443m에서 떨어진 동전은 지면에 닿을 때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가속될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총알 속도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숫자만 보면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어요. 바로 공기 저항이죠.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동전은 공기 저항 때문에 이론적인 최고 속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동전의 납작한 형태가 엄청난 공기 저항을 만들어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떨어진 동전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약간 아프긴 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왜 동전은 위험하지 않은 걸까요? 해답은 공기 저항과 종단 속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달 표면에서 진행된 유명한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우주 비행사가 해머와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렸는데 달의 거의 진공 상태에서 두 물체는 같은 속도로 가속되면서 동시에 땅에 떨어졌거든요. 같은 실험을 지구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머가 깃털보다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깃털은 떨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구간에서 깃털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걸 종단 속도라고 부르죠. 종단 속도는 중력이 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힘과 공기 저항이 위로 밀어내는 힘이 같아질 때 도달하는 속도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해머와 깃털 중 어느 쪽이 더 큰 공기 저항을 받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깃털이라고 답하겠지만 정답은 해머입니다. 공기 저항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해머가 깃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큰 공기 저항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해머의 무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기 저항의 영향이 미미한 겁니다. 반면 깃털은 무게가 가벼워서 조금만 공기 저항을 받아도 더 이상 가속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게 대비 공기 저항의 비율이에요. 모든 물체는 각자 고유한 종단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건 자유낙하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의미하죠. 실내 스카이다이빙 시설에서 이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 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 건 바람의 속도가 사람의 종단 속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는 같은 공기 저항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더 무거우면 예를 들어 물을 채운 공과 빈 공을 비교하면 무거운 쪽이 더 높은 종단 속도를 가지죠. 그래서 같은 바람 속도에서 가벼운 물체는 뜨지만 무거운 물체는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과 라크로스 공처럼 크기와 모양이 전혀 다른 물체들도 있어요. 이 둘은 당연히 무게도 다르고 받는 공기 저항도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게 대비 공기 저항의 비율이 같으면 종단 속도도 같아요. 그래서 실내 스카이다이빙 시설에서 사람과 라크로스 공이 같은 높이에 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둘을 성층권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함께 떨어지겠지만 공동 종단 속도는 훨씬 빠를 겁니다. 2012년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는 해발 39km 높이의 기구에서 뛰어내렸어요. 자유낙하를 시작한 지 단 40초 만에 시속 1300km가 넘는 종단 속도에 도달했죠. 이건 음속보다 25% 빠른 속도로 그는 탈 것 없이 음속 장벽을 깬 최초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고도의 희박한 공기 때문이에요. 공기 저항은 공기 밀도에 정확히 비례하거든요. 그 고도에서 공기는 해수면보다 60배나 희박합니다. 그가 계속 떨어져서 더 두꺼운 대기로 들어가자 증가하는 공기 밀도가 종단 속도를 줄였고 해발 2.5km 지점에선 시속 200km로 감속됐죠. 그 지점에서 그는 낙하산을 폈습니다. 비도 수킬로미터를 떨어지지만 대륙권에 훨씬 두꺼운 공기를 통과해요. 풍동 실험에서 가장 신기한 광경 중 하나가 물이 떠 있는 모습입니다. 주전자에서 부어진 물은 빠르게 작은 방울로 쪼개지는데 그 크기가 실제 빗방울과 똑같아요. 0.5mm에서 4mm 사이죠. 빗방울의 낮은 종단 속도는 시속 2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풍동 시연에서 바람 속도를 이 정도로 맞추면 빗방울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빗방울은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 모양이 아닙니다. 거의 구형에 가깝지만 마주오는 공기를 만나는 아래쪽이 약간 평평하죠. 빗방울이 너무 커지면 평평해지다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면서 잠깐 작은 낙하산 같은 모양이 됐다가 더 작은 방울들로 쪼개집니다. 빗방울은 위험하지 않지만 우박은 다른 이야기예요. 매년 미국에서는 우박 때문에 약 20명이 부상을 입고 2000년 이후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박은 시속 200km가 넘는 종단 속도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이건 빗방울 종단 속도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얼음 자체는 액체물보다 밀도가 약간 낮은데 왜 우박의 종단 속도가 훨씬 높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박이 빗방울보다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박은 직경 20cm까지 측정된 적이 있어요. 공기 저항은 단면적에 비례하니까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무게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우박이 클수록 종단 속도가 빠른 겁니다. 게다가 질량도 크니까 운동 에너지가 더 많아서 부딪혔을 때 훨씬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동전은 단 15m만 떨어져도 종단 속도에 도달합니다. 물리학 계산에 따르면 동전은 15m 낙하 후부터는 더 이상 가속되지 않아요. 종단 속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동전을 15m에서 떨어뜨리든 300m에서 떨어뜨리든 3000m에서 떨어뜨리든 똑같이 느껴질 겁니다. 같은 속도로 떨어지니까요. 동전이 조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떨어지면서 펄럭이고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전 행동 때문에 동전은 사실 하나의 종단 속도를 갖지 않아요. 동전은 두 개의 종단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 사이를 오가며 진동합니다. 하나는 앞면이나 뒷면으로 떨어질 때의 속도고 다른 하나는 옆면으로 떨어질 때의 속도죠. 특별히 설계된 풍동에서 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구멍이 있는 풍동은 아래쪽은 시속 100km, 위쪽은 시속 15km로 바람 속도의 9배를 만들어냅니다. 동전이 정말로 두 개의 다른 종단 속도를 가진다면 이 풍동에서 위아래로 진동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동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죠. 동전이 위험하지 않은 이유는 종단 속도가 기껏해야 시속 80km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공기역학적인 물체라면 더 높은 종단 속도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볼펜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마철로에서 떨어지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볼펜은 동전보다 무게가 2배 정도 나가고 단면적은 더 작거든요. 그러면 무게 대비 공기 저항의 비율이 증가하겠죠. 하지만 이게 충분할까요?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일반적인 플라스틱 볼펜도 여전히 무게 대비 공기 저항이 너무 커서 높은 종단 속도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좁은 금속 펜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지만 일반 플라스틱 펜은 공기 저항이 너무 커요. 공기 저항에 관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물체의 단면적뿐만 아니라 전체 모양에도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의존성은 항력계수라는 무차원 숫자로 표현되죠. 항력계수는 공기가 물체 주위를 얼마나 부드럽게 흐르는지, 소용돌이를 만들지 않고 흐르는지에 관한 겁니다. 총알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불, 즉 공을 의미하는 말에서 왔어요. 블레트는 작은 공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초기 총알은 정확히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의 항력 계수는 0.5나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모양을 수정했고 결국 항력 계수가 0.1에서 0.3 사이인 현대적인 총알 모양에 정착했습니다. 항력 계수 때문에 총알은 더 이상 작은 공이 아니게 된 거죠. 그렇다면 마철로에서 총알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과는 다를 겁니다. 뾰족한 쪽이 아래로 떨어지는 대신 총알은 회전하면서 아마 옆으로 누운 채 떨어질 거예요. 원기둥은 기회가 주어지면 옆으로 누워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체는 가장 큰 저항을 받는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결국 가장 큰 저항을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찾게 됩니다. 직관적으로는 가장 작은 저항 방향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예요. 총알을 그냥 놔두면 옆으로 누워서 떨어지면서 옆면 모양의 구멍을 만듭니다. 총알을 똑바로 위로 쏘면 운동 에너지가 중력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속도가 줄어들죠. 최고점에서 최대 3k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총알은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총알은 마치 아주 높은 건물에서 떨어뜨린 것과 똑같아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회전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큰 공기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높이로 갔던 에너지를 많이 회복하지 못하죠. 결국 지면에 도달할 때는 발사됐을 때보다 훨씬 느린 속도가 됩니다. 하지만 총알이 완전히 수직으로 발사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위험해요. 궤적의 최고점에서 속도의 수직 성분만 0이 됩니다. 여전히 수평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 총신 내부의 홈이 만든 회전력과 결합되어 총알을 계속 뾰족한 쪽이 앞으로 가도록 유지하죠. 그래서 총알이 다시 지면으로 내려올 때 발사 속도의 상당 부분까지 가속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축하 발포에 맞아 사망한 사례가 수백 건 있어요.
이건 사고지만 적에게 치명적인 발사체를 떨어뜨린다는 개념은 항공기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작은 금속 조각들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렸는데 모처럼 생긴 데다 뒤에 작은 깃털이 달려 있어서 똑바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플레세트라고 불렸는데 프랑스어로 작은 화살이라는 뜻이죠. 일부는 길이가 15cm나 됐습니다. 다트 정도 크기의 펍다트보다 약간 무거웠고 끝없이 다양한 모양이 있었어요. 군사적 관점에서 장점은 폭발물이 필요 없고 대량으로 생산하고 배치하기 저렴했다는 겁니다. 헬멧을 관통할 수 있어서 적군 사상자와 심각한 부상을 입혔죠. 심지어 기병과 그가 탄 말을 모두 관통한 다트도 발견됐습니다. 천과 나무로 만든 개방형 조종석 비행기에서 한 움큼의 다트를 던지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나중에 미국은 레이지 독이라는 비슷한 무기를 만들었는데 좀 더 묵직했고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됐습니다. 이들이 입힌 피해는 무차별적이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적어도 불발탄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군대는 오늘날에도 계속 운동 발사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테러 지도자를 정밀 타격하는 데 쓰이죠. 떨어지는 물체는 민간 생활에서도 위험합니다. 매년 거의 700명의 미국인이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 사망해요. 여기엔 느슨한 타일과 벽돌부터 떨어지는 건설 도구, 떨어지는 바위와 나무까지, 심지어 고드름까지 포함됩니다. 고드름으로 인한 사망은 드물지만 2014년 겨울엔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주변 거리가 건물에 매달린 고드름의 위험 때문에 폐쇄될 정도로 심각한 우려 사항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발사체가 치명적이고 어떤 게 아닐까요? 솔직히 많은 것들이 치명적입니다. 사람의 두개골을 골절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하한선은 약 68줄 정도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그것보다 큰 물체는 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단 속도에 도달한 빗방울은 작은 질량 때문에 겨우 2000분의 1줄만 전달하죠. 떨어지는 동전은 약 5분의 1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야구공과 측정된 가장 큰 우박은 80줄 이상을 전달해요. 두개골을 부수기에 충분하죠. 2014년엔 한 남성이 50층에서 떨어진 줄자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둔기 외상만 계산한 거예요. 떨어지는 플랫세트에 저장된 에너지는 두개골을 부수기엔 부족하지만 아주 작은 면적에 큰 힘을 가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떨어진 동전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펜도 아마 죽이지 못할 거예요. 몇 그램 무게이고 공기역학적이지 않은 물체는 치명적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백 그램 이상 나가면서 종단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는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기 저항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결국 우리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체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